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해외 순방에 나섰고 그 첫나라로 일본으로 출발해서 도착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 기자회견, 공동 성명 발표 이런 것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은 생각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이재명의 첫 일본 행사는 아마 제일동포와 만났다. 그리고 과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저 청년을 엮은 그 간첩 사건에 대한 사과부터 했다.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일본 방문의 목적, 맥락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시바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뭐 일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일동포들을 뭐 많지가 않죠. 내일 다시 출발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제일동포들한테 그 말을 했다. 예, 제가 뭐 제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이제 이재명의 일본 방문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언급됐던 내용도 큰 거 다른 게 없어요. 이재명이 이번에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그런 입장이 계속 피력됐을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냥 이웃으로 큰 거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이웃으로.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이웃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로 살지 않고 두 나라로 다른 나라로 살면서 이웃이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원이면 되겠다. 왜냐? 일단 작년에 미국이 바이든 때 한때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의 기시다와 한국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대북에 대한 압박 카드. 그리고 아마 윤석열은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기시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예.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에게 저항하는 세력하고 손을 잡는 이런 기묘한 관계가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이고 유럽의 기득권 세력, 나토. 예. 그래서 윤석열한테 와서 핵무기까지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고비가 넘어간 것이고 이시바는 그 사이 기시다한테 권력을 물려받으면서 미국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심만 갑니다.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많이 흐트러졌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자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흔들리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위험해진다 이런 거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을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동포들과의 만남이 먼저 선행된 부분. 일본을 자극하는 내용은 없지만 꼼꼼히 뜯어보면은 일본 살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화살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죄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았어요. 즉 일본 속에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 속에 녹아들 한국이 싫으면은 예를 들어서 장훈이 귀화한 것처럼 일본에 결국은 일본 속에 녹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본국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실어 나르면서 말해도 표현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제일교포들은 일본에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언제나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일본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본은 인종적으로 내부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와 되게 비슷하게 독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언어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귀족 사회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미국이라는 신천지로 이동했고 그 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올려 세운 그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 그걸 많이 잃어버렸지만 저는 과거 업무 때문에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이런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인들한테. 프랑스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프랑스 이쁘다. 프랑스 사람들 만났습니다. 프랑스 이쁘다 그랬더니 왜 건강해한테 그렇지만 우리 힘들다 사실 살기. 자, 영국 가서 영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런던은 땅의 대부분이 몇몇 귀족들의 소유다. 이거 아마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영국은 대부분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땅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틀이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좀 많이 민주화되어 있지만 독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자본가 그룹들이 큰 기업의 뒤에 다 있습니다. 그 집안들입니다. 집안들. 그리고 대리를 내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 집안들이 정부한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K 정치가 될 수 있는 K-팝 다음에 K 정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지금 일제시대 때 건너갔던 여러 가지 이유로 건너갔던 분들 중에서 친일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친일파는 일본을 가지 않아요. 일본이 좋으면 일본과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기억해서 한 사람 중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민비 살해에 가담했던 한국인 장교. 일본으로 도망갔죠. 뭐 이유가 되죠.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했죠. 고종이 암살자를 보냈죠. 그를 죽였죠. 그와 그의 일본인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우장춘 박사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동경에서 아마 몇 년 계시다가 폐싹을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실 옆에 있는 조그만 학고방을 빌려서 살면서 뭐 일용직을 했겠죠. 그래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 뱃삭을 모아서 일본에서 신천지였던 단지 당시의 사할린 그 밑에 지역을 지금도 뭐 옛날 분들 아실 겁니다. 화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건설을 하셔서 나름 성공을 하셨고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한국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님들은 다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저희 부친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1년만 늦게 왔으면 우리 사할린 동포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난 같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도레인들이고 가장 불쌍하게 건너간 도레인들이에요. 우리 역사상 일본에 많은 도레인들이 갔지만 가장 힘들게 간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자, 일본에도 보면 성씨들 중에 세수한 여러 가지 뭐 다큐를 보더라도 나오는 거 보면은 고구려인의 후손인 성씨들이 쫙 있어요. 그들은 상층부를 형성했고 지금의 일본 정치는 귀족 정치잖아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가문도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족 출신의 반도인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랑 미국, 일본의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청이 지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거든요. 심지어 생김에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전한 어떤 일본 고유의 문화라는 게 이식된 상당히 많은 숫자, 이것도 한 번에 딱 이식돼서 융화된 게 아니고 틈만 나면 계속 왔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그 청이 계속 겹겹이 쌓이면서 현지인들하고 어떤 청이 진 그런 부분이 일본의 사회 문화에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제가 가끔 미국이 좀 더 망가지면은 유택의 자본이 미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부인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언론이 그냥 안 다룰 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정권과 찌라시가 이야기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저는 일본이 만약 힘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지금 천연재해 재난 같은 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실히 들게 되면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임을 자신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가 한반도에 왔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로 건너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하고 밑에 얼마 전 MBC가 잘 다룬 기사라고 봅니다.
80년 전에 이루지 못한 단죄 오늘의 내란을 불렀다. 자, 저 세력이 이승만 세력이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이 청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득세를 했고 독립군 출신, 임시정부 출신들이 다 내몰렸죠. 우리 스스로 쫓아낸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이제 급속 개발기에 그게 반공하고 손을 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 뿌리가 우리 요소에 가득 자리 잡았고 중요 부위는 더더욱 자리를 잡았죠. 자, 그거하고 민초들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초들이 승리를 잡고 있다. 예,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 자, 그게 주로 이제 민주당 정부 쪽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고, 민주당 정부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은 마지막 판이었고, 여기는 분명히 일본의 기시다와 이시바가 개입되어 있다. 그게 미국도 알고 있다. 아베 때부터. 그래서 일본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게 뚜렷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최근에 뭐 독립관장이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언론을 타는 것 같은데 그 사실관계 확인을 깊이 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덜 예민한 문제를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김구를 추종해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승만이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은 미국의 끈아푼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억지로 아주 신경을 써서 일부러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내세웠고 그 사이에서 김구가 이길 재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이쪽은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 그때 소련은 냉전 체제에 대한 기대가 예상이 미국보다는 약했기 때문에 쉽게 북한을 풀어준 거고 소나기에서 남한은 미국이 소나기를 꽉 잡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드는 그분들도 그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거기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란 정통성에다가 미국이 이식한 거예요. 이승만을 우리의 국부로 삼는다면 미국을 국부로 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경우에서 김구 세력은 밀려났잖아요. 현실적으로 뿌리를 받을 데가 없었어요. 급속한 경제개발 속에서 혜택을 못 누렸어요. 그것은 전부 우리가 민초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억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는 우리 민초들이 당연히 쓸려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만큼 저항해서 이걸 뒤바꾼 거예요. 정치 지도자나 민족적인 어떤 민족적인 인사가 이걸 이렇게 되도록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밑에 뭔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그때 역사를 사실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선택하면 임시정부가 우리 정통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승만을 선택하면 이승만이 우리의 국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따르거든요. 정치인들 몇몇이 역사학자들 몇몇이 장난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승만과 친일 세력, 반공 세력, 군인 세력이 다 덕지 붙은 상태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무지몽매한 민초들을 그냥 수십 년간 두들기고 돈으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통성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한테 있다. 그 다음에 실권이 없어서 다 사라져서 그들의 후손들을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도 그렇다. 이게 우리의 대단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우리 친일파들과 일본은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통령들을 만들어내서 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이번에 독립관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해방이 벼락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누가 비중이 더 높으냐?
이거는 우리의 판단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몫이에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드라마 보면서 자식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야기 하는 것, 옛날 이야기 하다가 뭐 드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장황했습니다. 자, 동시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됐다,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을 지지하는 10몇 %의 인사들은 우리 근처 국민들의 중에서 17%하고도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억울하게 탄핵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건 내란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분화되는 과정에서 조국당이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를 혁신하려고 해요.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회담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생방송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편집 안 됐고. 밑에 우리 이재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한일, 한미일 중요. 이시바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일, 한미일 관점에서 양국 관계 모색할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베트남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미국이 한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어제 필리핀 말씀도 드렸어요. 한국인을 전담하는 범죄 수사팀을 조직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이 서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뚜렷해졌어요. 미국이 이 미팅을 저는 계속 종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예전처럼 한미일 군사동맹 시절처럼 평등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지분을 나눠서 1대1로 미국한테 잘해다오,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다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주와 부가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일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강하게 받습니다. 이시바의 표정에서, 이재명의 표정에서, 그리고 양쪽 정상회담 할 때 양쪽에 포진했던 참모진들의 어떤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해요. 일본은 조바심을 내하는 얼굴입니다. 이시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정직하게 많이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저 나이 정도 되신다면은 이제 사람을 보고, 인상을 보고, 행동거지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이다, 안 잡힌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을 보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만이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을 알아보고 편애하면서 대화를 짧게 하면서도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한일, 한미일 중요하다는 것은 한일, 한미일 틀 속에서 계속 일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최근 1, 2년간 많은 과오를 저질렀지만 일본이 걱정하는 것처럼 힘이 세진 한국이 일본을 배척하지 않는다. 항상 먼저 물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일본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일본한테 약속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져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많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는 약속을 원했다고 봅니다. 서로 지금 주고받는 게 있고, 그것은 트럼프와 만나서 또 한반도에 관련돼서 트럼프가 확인해 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급하게라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이 가장 일본 쪽에서 솔깃한, 그리고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해준 거라고 봅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 우리가 충분히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이고, 향후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의 선택을 봤을 때 한국 또는 한반도의 파워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신장을 할 수 있고, 일본은 내리막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복수하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했다고 봅니다. 안 되는 일본을 이렇게 세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자, 또 하나,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양쪽이 똑같은 이야기했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 구축 의지 재확인. 밑에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한미일 긴밀 공조 확인. 자,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구축 의지예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하고 그게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일본 수상의 입에서는 평화란 말은 빠졌습니다. 대신에 한미일 긴밀 공조 확인. 이것은 내가 이게 대해서 해코지는 못하겠다.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를 보고 우리는 좀 맞추든지 아니면 뭐라고 좀 이견을 내든지 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위기를 면밀히 뜯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원한다면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베가 반대했잖아요. 기시다도 반대했잖아요. 너희끼리 전쟁이나 해라. 남북 간에 전쟁이나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크게 놀라는 윤석열. 이건데 지금 이시바의 이 발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뭐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수그러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성과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겠다.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합의를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겠다. 이때까지 반대해 왔거든요. 일본이 실력 행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떠났다.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셔틀 외교 해준다,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회담을 잡다 보니까 거래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시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 별로 안 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시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소, 암모니아, AI 관련 협력 추진. 이것은 두 가지 청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위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무역로가 활성화되려면은 기존 무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요처가 넓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는 동시에 시장이 넓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기술의 준비에 대한 투자는 이 세상 어디보다 우리가 많이 해왔다. 미국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한테 기대해야 된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생산까지도 담당해야 된다. 미국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 그 외에 우리가 미리 닦아놓은 지역 거점 국가들, 생산력을 금방 글로벌 수준의 품질로서 적절한 가격으로 땡길 수 있는 국가들. 그게 우리의 상대의 협력국이죠. 그거는 미국도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러시아도 절대 못해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여러분이 만약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세계로의 이전, 가운데 세계 전쟁이 없이 넘어가는 거죠. 세계의 질서가 새로운 틀로 넘어가는데 전쟁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힘에서 그게 단기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단극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수십 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미국이 우아하게 늙어가고 중국은 패권 시도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큰 중심 이동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러시아, 미국이 손을 잡고 했었는데 거기 한국이라는 축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라도 가까운 이웃이니까 우리를 많이 활용해라. 우리도 거기에 배에 태워다오. 우리한테 복수할 생각 하지 마라.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도와다오. 자, 그래서 이시바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수소, 암모니아, AI, 이게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시바가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암모니아는 뭐냐면 수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가 다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이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가 나왔다는 것은 수소 액화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암모니아 쪽이 또 우위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대전환에 관련된 부분이죠. 수소와 암모니아. 여기는 추가적으로 차세대 소형 고속 정신노하고 뭐 재생 가능 에너지 이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다음 AI. 자, 요것이 이런 방향으로 시장이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시바가 확인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기술적으로나 향후 북극 항로나 시베리아 철도망을 통해서 중요 생산 거점과 무역 거점이 동시에 된다라는 것을 이시바가 인정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끼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재명은 우리 끼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일본도 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기시다 때 한때 수소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요다도 기존 내연 기관에다가 LPG나 가솔린이나 디젤 대신에 수소가스를 통해서 내연기관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수소 연료 전지로 본격화 되겠지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수소 암모니아 AI 관련 부분에서 드라마틱한 표준이 곧 제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시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다음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다. 기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석유가 동 안 났잖아요, 아직.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난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한국이 나를 한대 지박을까봐 일단 1차적으로 걱정을 하고, 안 지박을 것 같으면은 나도 좀 같이 끼워다오. 그게 한미일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